자, 보시죠. 다음은 이제 65쪽입니다. 65쪽이고요. 7장 4절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는데 7번 보시죠. 개발할 때 환경 훼손해서는 안 되고 개발할 때 시설 모자라서는 안 됩니다. 그 개발할 때 시설이 모자라서는 안 된다. 이제 요거에 대한 그 규정들입니다. 어느 곳에 개발이 꾸준히 진행된다고 치죠. 그러면 개발에서 배추상추 키우는 것보다는 건물을 짓는 게 대부분입니다.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그러면 시설이 부족하게 됩니다. 뭐 도로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수도 파이프가 줄어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지니까 차가 막히고 다음에 수도물이 쫄쫄쫄 나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설을 설치해서 불편함을 줄여야죠. 근데 어느 땅은 시설 설치가 가능한 땅도 있고 어느 땅은 시설 설치가 곤란한 땅도 있습니다. 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요. 도로를 새로 설치하기도 어렵고 도로를 확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디길래요? 주상공이니까 그런 거죠. 용도지역이요. 주상공, 높게 생보농자. 주상공은 이미 개발 끝난 땅이죠. 예를 들어 보면 어느 곳에요. 뭐 서울의 종로, 명동, 뭐 강남역 그런 쪽들을 들어볼 수가 있겠죠. 길가 옆으로 건물들이 가득가득 꽉 차 있습니다. 가득가득 꽉 차 있고요. 뭐 어쩌다가 뭐 기와집 한두 채 있지만 고깃집들이요. 뭐 돈 없어서 건물 안 짓는 게 아니라 고깃값 비싸게 받으려고 뭐 기와집으로 남겨놓고 있는 거죠. 건물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건물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 뭐 여기는 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는 거죠. 도로를 새로 설치할 자리는커녕 도로 확장도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동안 다 20층까지 지었다고 치죠. 근데 여기 있는 건물들까지 다 20층 찾아먹으면 동네가 완전 마비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여기다 땅을 정해서 앞으로는 작게 지어라 라고 정하겠죠. 작게 지어라. 예를 들어서 10층 이하로 지어라. 그 도로를 확장할 수 없으니까 있는 도로 갖고 간당간당 살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다 20층 찾아먹으면 마비가 된다. 작게 지어라. 그럼 작게 지어라. 여기 건물주들 지금 고깃집에서요. 돈 벌어서 20층 상가 지어서 임대사업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10층만 지어라. 기분 좋아요? 안 지어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옆집은 다 20층인데 자기만 10층으로 짓게 돼 있잖아요. 툴툴거리면 관청에서는 뭐라고 할 거고요? 늦었어 하겠죠. 일찍 짓든지 지금 와서 다 채웠다가는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건물들을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작게 지어라. 건축물의 뚱뚱 날씬 뭘 낮추고요. 건폐율을 낮추고 높고 낮고 뭘 낮추고요. 용적률을 낮추는데 용적률은 얼마까지 낮추고요. 반까지 낮추게 됩니다. 이 땅바닥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정도, 개발할 수 있는 밀도를 규제하겠다. 개발할 수 있는 밀도를 규제하겠다. 개발밀도 규제구역을 정하는 건데 개발밀도 규제구역을 정한다. 그러면 20층 지어서 다 찾아먹은 사람도 괜히 기분 나빠한다고요. 쓸데없이 데모 일어나니까 이름을 뭐라고 한 거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정한 거죠. 뭐부터 시작했고요? 개발부터 시작했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누구고요? 특광시군이죠. 그래서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어느 곳은 그래도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네요. 뭐 한랑에 빈 땅이 있다고요. 논두렁 2차로 길이 있고 논두렁 밭두렁이 있고 뭐 기와집, 뭐 초가집 한 채 있고요. 2차로 길 뭐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2차로 길이 있는데 갑자기 건축 허가 신청이 물밀듯 들어온다고요. 뭐 오피스텔, 상가, 뭐 그다음에 원룸, 뭐 다가구 주택, 등등등 건물들이 물밀듯 들어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건물이 많아져요? 뭐 주변에 무슨 뭐 큰 도로가 나거나 아니면 뭐 전철역이 뚫리거나 뭐 대학교가 오거나 뭐 대기업이 오거나 공장이 오거나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건축법 요건만 갖고 기둥 탄탄하니까 다 지어라. 그렇게 해서 했다가는 동네가 완전 마비되는 거죠. 2차로 골목 갖고 이 많은 건물들이 어떻게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건축허가 때리기 전에 내주기 전에 일단 미리 여기가 이러겠다 싶으면 미리 준비를 해야죠. 기반시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도로만 갖추고 공원 땅 갖추고 그 다음에 그곳에 맞춰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공적 시설들은 공적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공적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시설사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적 자금이 엄청 들어가죠.
뭐 여기 이제 기와집 있었고요. 그러니까 초가집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여기 건물 짓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땅을 정해서 여기 이제 새로 이렇게 준비하고 건축 허가를 내주면 이제 문제없이 소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축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시설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돈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돈 내라는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땅, 그러니까 아직 이건 들어서기 전이고요. 이런 게 예상되고, 그러니까 땅이 좀 한량하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땅 건축주들 돈 내라. 무슨 돈이요? 불이웃 돕기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주들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구역을 정합니다. 뭐라고요? 돈 내라는 거죠. 그런데 이름이 12글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4글자 줄여서 뭐라고 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뭐부터 시작했고요? 개발부터 시작해서 온 거죠. 당연히 누가 지정하고요? 국방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그러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요.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걷는 거죠. 돈을 걷었습니다. 그 돈 갖고 불이웃 돕기 써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써요?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쓰죠. 이 돈 갖고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기반시설이 53개가 있죠. 없던 돈 생겼다고요. 돈 생겼으니까 경사안에 이것저것 아무거나 뺑뺑이 돌려놓고요. 아무데나 찍어서 공항, 항만, KTX, 철도 그런 거 설치할 건 아니잖아요.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돈 걷기 시작했으면 그 돈 갖고 이 동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뭔지,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해서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생각 좀 해라. 미리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계획이죠. 그러면 그 계획을 설마 어떤 할지 계획 이렇게 부르지는 않겠죠. 뭐라고 부를 거고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몇 년 안에 계획을 내라고요? 1년 안에 계획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년 지나도록 안 나오면 꽝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개발해서 건물 들어서고 시설이 부족할 게 예상되는데 설치곤란 한 땅에서는 뭐고요? 작게 지어라. 8글자 뭐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니까 니네들 때문에 설치해야 되니까 니네들 돈 내라는 구역이 뭐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그 표면 이쪽 문제 지문 4개 정도는 이 표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이 표만 깨고 계셔도 되고요. 자, 문장 보시죠. 굵은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작게 지어라.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특별시장, 특특시장 운수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도시공기시설, 서류공급 수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특광시군이 가득 차 있다고요. 시설을 설치할 자리가 없죠. 왜요? 주상공이어서. 셋째 줄 그래서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작게 지어라.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 건폐율은 알아서 강화하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용적률은 해당 지역 용적률 최대 한도의 2분의 1 이내에서 강화한다. 주상공 주거지역 주상공 용적률이요. 7972는 뭐고요? 건폐율이죠. 용적률은 책 잠깐 보시면 그 숫자는 워낙 중요한 거니까 책 23쪽이요. 23쪽이요. 23쪽에 옆으로 10칸, 5번째 칸, 건폐율 9가지, 십자 빼고 뭐가 되고요? 7972, 422. 7번째 칸이요. 용적률. 여기는 2자리, 4자리 있으니까 다 짚어야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입니다. 주상공이죠. 주거지역 500인데 반절까지 줄이니까 얼마까지요? 250. 상업지역 1500인데 반절까지 얼마요? 750. 공업지역 400인데 반절까지 줄이니까 200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65쪽 양괄호 1번 동그라미 2번 용적률만 반까지 낮춘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지정 절차
그러니까 작게 지어라 저상권에 영향 미치죠. 그런데 여기는 주민의견 청취가 써져 있진 않아요. 그냥 옛날 제도에서 안 써져 있는 것 뿐입니다. 뭐 당연히 어지간한 결정 다 먹어지고요. 심의 거쳐 결정하게 되죠. 양과 2번 지정 기준. 그러면 어느 정도로 모자라길래 건물도 작게 지으라고 할 거냐인 거죠. 1번 해당 지역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 현저하게 지체 차가 띠띠빵빵 막힌다고요. 2번 해당 지역 도로율이 용도 지역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 그러니까 정해진 도로율이라는 게 있는데 전체 면적분의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근데 그 정해진 것에 20% 이상 미달. 도로가 좁다, 도로가 모자란다고요. 3번 향후 2년 이내 해당 지역 수도 수요량이 수도시설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수도물을 더 쓰고 싶어 한다고요. 수도물이 쫄쫄쫄. 4번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하수도 파이프는 작고 하수 버리는 거는 많고. 5번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이 있습니다. 콩나물 교실 예상되는 곳. 양과 2번 몇 년요? 2년 몇 %요? 20%인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3쪽이요. 그러니까 66쪽에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고요. 돈 내라는 구역이죠. 양과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지역으로 개발로 인해서 도로공원 녹지, 대학교는 제외한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뭐 셋째 줄 그렇게 어찌고저찌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뭐고요? 돈 내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첫째 줄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죠. 서로 중복될 수 없죠. 땅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설치 곤란, 설치 가능이니까 중복될 수 없습니다. 양과로 2번 돈 내라 저상권에 영향 미치는 거죠. 당연히 주민의견 청취 두 글자 무슨 절차요? 공람 거치고 심의 거쳐서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특광시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려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양과 3번 지정 기준.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구는 다음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1, 2, 3이 있는데요. 보시죠. 어디다 지정하냐면 그냥 요 얘기 그대로입니다. 개발 물리면 지정하고 개발 물리면 지정하고 쪽수 몰리면 지정한다. 그런 얘기죠. 작은 1번 국토계획법 다른 법령 재정 개정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규제가 풀립니다. 개발 쪽이에요? 보전 쪽이에요? 개발 쪽이죠. 2번 해당 지역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개발행위가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수가 20%니까 몇 배요? 1.2배. 3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공항시 시군 전년도 평균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인구 증가율 퍼센트보다 20% 이상 높은 거니까 지역 평균 증가율 플러스 20% 이상 되는 곳에 지정한다. 1번 끝에 개발 물리면 때리고, 그러니까 2번 개발 1.2배 때리고, 그 다음에 3번 사람 플러스 20% 이상이면 때린다. 개발 물리고 쪽수 물리면 때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수요. A, C를 각각 구역으로 나눠봤을 때 그러니까 2008년 1000건, 2009년 1190건 지정해요 못해요? 1.2배가 안 됐죠. 그러니까 지정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 100건, 2009년 121건 지정해요 안 해요? 지정해야죠.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2008년 100건, 2009년 1200건 지정해야 되는 거죠. 2008년 100건, 2009년 119건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20%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은요. 그러니까 B, 그러니까 구역별 인구 증가율. 근데 B시의 평균 인구 증가율이 10%입니다. 그러면은 5시 반향 25% 지정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플러스 20%라고요. 지역 평균이 10%, 25% 땅은 15%밖에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정할 수가 없고 플러스 20%, 10%니까 어느 구역이 30%나 31% 되는 곳에다가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개발 물리고 쪽수 물리면 때려야 된다. 써져 있는 숫자로는 몇 %고요? 20%이죠. 아까 여기도 2년에 20%
여기도 20%입니다. 근데 20% 뜻이 작은 2번은 1.2배고 작은 3번은 플러스 20%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기준 제일 윗사람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해야 된다. 10만은 되어야 이것저것 시설들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된다가 있고요. 어느 곳에 12만, 13만, 15만, 10만 이상은 돼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 가까이 묶어서 한 덩어리로 묶어서 50만 한 덩어리에서 깔끔하게 집어넣자라고 하는 거죠. 양구할 4번 7번 보시죠. 개발 물리고 쪽수 물리면 때려야 되고 일단 구역을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몇 년 안에요. 1년 안에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요. 여기는 요건되면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특광시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지정한 경우에는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기반시설 설치 우선순위 등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 동네의 둘째 줄, 종류, 우선순위, 이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 그 중에서도 뭐부터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요. 동그라미 2번 몇 년 안에 내라고요? 1년 안에 내야 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즉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 나왔으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따로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식당에 가셨다고요. A코스, B코스가 있어요. 한식집이요. A코스, B코스가 있고요. A코스에서는 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소갈비도 나오고, 육군하고 해군 정도만요. 그 다음에 전복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하고 밥은 당연히 나오겠죠. 여기는 소갈비만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개똥이 소똥이 갔어요. 개똥이가 내가 사줄게. 그래서 A 코스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B과 소똥이가요. 나는 A 코스 싫어. 나는 A 코스 싫어. 나는 꼭 B 코스 먹을래. 왜 꼭 B 코스를 먹어야 되는데 소갈비를 먹고 싶거든. 그러면 A 취소하고 B 시켜야 돼요? A 시켰으면 됐죠. 소갈비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나왔으면, 기건 나왔으면 기 따로 할 필요 없죠. 기건이 나왔으면 됐죠. 그러면 여기에 기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 냈으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양괄호 5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가대상 건축액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건축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축, 증축만요. 2가지만 해당하고 얼마 초과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아무튼 건물이 들어서서 사람들을 꼬이게 했으니까 돈 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하게 했으니까 돈 내라. 있던 집 그대로면 그건 옛날부터 그대로니까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거죠. 집을 늘리거나 없던 걸 새로 짓거나 얼마 초과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그런데 첫째 줄 끝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그 뜻이 뭐냐면 아래 작은 글자 해설 1, 2, 3 있는데요. 거기까지 그걸 작은 글자로 써놓은 이유는 그것까지 문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 시설 비용과 용지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부가대상 건축 연면적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끝에요. 도로 만든다, 공원 만든다. 아스팔트 값, 콘크리트 값 들어가죠. 아스팔트 값, 콘크리트 값을 첫째 줄 끝에 뭐라고 하고요? 시설 비용이요. 도로 만들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첫째 줄 끝에 뭐고요? 용지 비용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면적이 크면 사람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되겠죠. 연면적. 그리고 이것저것을 정한다. 가래점 생략하고요. 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특별상 광시장 시장 군수가 해당 지역 기반시설 소유량 등을 고려해서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또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계획, 그건 또 뭔 소리냐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밖에 안 났지만 그건 그냥 밑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얼마에다가 때린다고요? 얼마 초과요? 200초과 신중축에게 때리는 거죠. 그래서 한 건 한 건마다 너 얼마 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끝에다가 구역 쓰시고 구역이라고 해서 블럭 쓰시고요. 블럭.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부담계획 블럭 별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7번 보시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원칙은 한 건 한 건 너 얼마 내라 할 수도 있지만 동그라미 3번 A블럭 총 얼마 B블럭 총 얼마 그러니까 C블럭 총 얼마 D블럭 총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블럭 단위로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 이제 총량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때릴 수도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쪽에서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있으면 상업지역에 훨씬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할 거잖아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바글거리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눠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뭐 지나가는 지문으로 한번 나왔지. 그러니까 중요한 초점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셔야죠. 그러니까 그냥 수업은 그냥 뭐고요. 그러니까 6월까지는 그냥 3번, 5번 채우는 데만 의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그러니까 외울 것들을 구분하는 거죠. 기출 한번 나왔다고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5개의 지문이 있습니다. 5개 중에서 중요한 거 3개, 전혀 쓸데없는 거 2개, 쓸데없는 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별표가 5번 이상 나온 것 A 색깔, 3번, 4번 나온 것 B 색깔. 뭐 멀리서 보면 지금 뭐가 형광펜 2개 안 칠해진 분들 적지 않아요. 아무튼 그거 해두시면 그것만 하시면 50점, 70점 아무 걱정 없다고요. 뭐 공법은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제일 아래 박스요. 그러니까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얼마나 그러니까 만들게 원인을 제공했냐. 즉 사람이 얼마나 꼬이게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에 그러니까 29가지 용도가 있는데 뭐 그것들을 이리저리 해서요. 아무튼 그 기반시설 유발 개수 숫자 큰 것들로 그 순서대로 정했습니다. 뭐 2번 나왔는데 뭐 2번 왜 냈어요? 틀리라고 낸 거죠. 뭐 그냥 죄송합니다. 틀리라고 낸 게 아니라 모나미 갖고 왔는지 확인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모나미로 하는 거지 외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뭐 자리가 없어서 안 썼고요. 뭐 그 또 안 써도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아시면 그러니까 A, B, C가 있습니다. A 그러니까 위락시설 그러니까 2000 제곱미터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B 그러니까 위락시설 1000 제곱미터를 짓습니다. 그다음에 C 그러니까 창고 1000 제곱미터를 짓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똑같이 꼬이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표를 보시면 3칸 중에 첫 번째 16번 위락시설은 유발 개수가 얼마고요? 2.1. 그다음에 오른 세 번째 칸 제일 아래요. 그러니까 공장은 이제 가장 큰 2.5부터 가장 작은 0.3까지 별별 가지가 다 있으니까 그건 빼고 18번 창고시설은 얼마고요? 0.5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이 200제곱미터 초과니까 똑같이 돈 내라.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락시설이 2,100만 원을 낸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는 2 곱빼기 사람이 2배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얼마를 내야 되고요? 4,200만 원을 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 바글바글 창고 사람들 바글바글이요. 쥐새끼 바글바글이요. 쥐새끼 바글바글이죠. 얼마를 내야 될 거고요. 여기가 2.1이고 여기가 0.5입니다. 꽁꽁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내야 되고요? 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놓고 그냥 얘는 2.1이고 얘는 0.5인데 2.1이면 얼마가 되고 0.5면 얼마가 되지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쓰면 돼요. 써서 꽁꽁 붙이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개론 문제. 개론의 계산 문제 8개. 공짜 문제예요. 공짜 문제고, 그러니까 그거 틀리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 아무튼 뭐 그렇고요. 또 문제 뭐 저희 개론 선생님 또 뭔가 뛰어나시고 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안 쓰고 그냥 아이고 저걸 어떻게 다 외워? 손으로 몇 번 써보고 해보면 다 되는 거예요. 공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혼 계산 문제 8개 다 공짜 문제고 공법은 뭐 계산할 것도 없지만 할 것도 없지만 쓰면은 선명하다고요. 쓰면 되죠. 그러니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각 시설마다 어느 정도나 사람을 꼬이게 하냐. 또 더 크면 많이 꼬이게 했으니까 많이 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양과로 6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가, 납부 관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특광시효는 납부자가 국가 또는 지방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 확정 부과해야 되고 납부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납부해야 된다. 개똥이 너 위락시설 2000제곱미터니까 어찌고 저찌고 어찌고 해서 너 4,200만 원 확정 부과하는데 몇 달이요? 2달이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요. 셋째 줄이요. 동그라미도 셋째 줄. 납부 의무자는 언제까지 내야 된다고요? 사용승인 신청 때까지 내야 된다고요. 이제 건축법 절차이죠. 넷째 줄 괄호예요. 사용승인 신청 때까지 내야 되니까 괄호 설치비용부터 내라고요. 그 다음에 뭐 들어오라고요? 사용승인 신청 누르면 사용승인을 내주죠. 사용승인을 내주고 그 다음에 그때 내준 내용대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서고 건축물 대장에 기초해서 보존 등기를 하고 지가 사용을 하든 아니면 수익을 하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익의 분양 임대 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끝에 사용수익 때 돈 벌고 싶으면 이 돈부터 내놔 그런 거죠. 분양 임대 등 돈 벌고 싶으면 거기다 때자를 쓰기는 좀 그래도 품위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분양 임대 등 돈 벌고 싶으면 이 돈부터 내놔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확정 부과한다는 건데 뭐 그 아래 점점까지 뭐 깊게 외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점 특광시효는 건축허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부과 금액을 예정 통지한대요. 너 얼마쯤 될걸? 그러니까 그러면 점 예정 통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예정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러니까 고지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지전 심사 청구를 받은 특광시효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구 내용을 심사해서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30일, 15일, 15일이니까 60일 그러니까 길게 잡아서요. 그래서 확정 부과가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얼마라고요? 2개월 이내에 확정 부과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의무자 7번 보시죠. 이거에서 여기다 건물 지어서 떼돈 벌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땡땡 건축행위 하는 자, 뭐 위탁, 도급한 자 등이 그러니까 돈을 내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개인이 관에 돈 낼 때나 관에서 개인에게 돈 줄 때나 현금이 원칙이죠. 동그라미 3번 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는 똑같은 한 덩어리인 거죠. 요즘에는 좀 나아졌잖아요. 한 2년도 안 됐을 거요.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 가면 신용카드 받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만 해도 신용카드 안 받아준다고 뭐 서류 떼러 갔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하고요? 그 앞에 ATM기에서 뭐 수수료 1,500원, 2만원 2만원 찾는데 1,500원. 그럴 바에 또 10만원 찾고 10만원 찾았더니 이때는 또 3,000원 수수료. 아니면 저 은행까지 갔다 와야 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똑같은 거고 돈으로 내는데 그러니까 부과 대상 토지 또는 이와 비슷한 토지라는 납부,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난 돈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땅으로라도 내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납 신청 토지의 가액은 해당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뭐는 누가요? 만약에 뭐 그러니까 4억 2천을 내게 돼 있다고 치자고요. 4억 2천만 원을 개똥이가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든지 그러니까 땅으로 내든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4억 2천 뭐 주는 이런 거 없었으면 그냥 건물만 지어서 떼돈 벌어 나가는데 4억 2천 생돈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개똥이가 기분 나쁘다고 한 20억짜리 땅 던져주고요. 자, 거슬러 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설치비용, 그러니까 부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특광시효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관리 운용을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 아까 한 덩어리가 몇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10만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에 그러니까 A시 전체에 뭐 하니까 세모시 전체에 A구역, B구역, 그러니까 C구역 등이 있다고 치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10, 20, 30을 거뒀습니다.
이 62돈과 불이웃 돕기돈을 섞었으면 안 되죠. 그래서 60을 한 통장에다 넣어서 통합 관리한다. 따로 관리한다. 불이웃 돕기돈하고 따로 관리한다. OX. 이 돈하고 불이웃 돕기돈하고 섞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불이웃 돕기돈하고 따로 통합 관리한다. OX. X인 거죠. 저쪽 A에다가 15 없으면 나중에 어디 빵꾸 나잖아요. 그래서 각 구역마다 구역별로 통장 따로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걸 뭐라고 하고요? 특별회계라고 하는 거죠. 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딴 데하고 섞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개발행위의 내용을 보셨고, 개발행위요. 다시 줄이기는 그렇고 그냥 목차만 한번 짧게 쭉 보시죠. 자, 보시면 다시 앞으로 가세요. 책 57쪽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책에다 넣어놓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책에다 한 장 넣어놓고요. 그건 이제 찢어서 쓰셔도 되겠지만, 그걸 억지로 안 하고 있습니다. A4용지, 몇 장이요? 7장이요. A4용지 한 장. 이 책 전체 6개 법, 장, 아니면 절까지 해서요. 아무튼 쓰시는 만큼이요. 그래서 그 한 장, 전체, 공법 전체 한눈에 보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국토계획법, 57쪽에 굵은 1번, 굵은 2번까지 목차 써서 국토계획법 한눈에 보시고, 그러면서 하셔야죠. 공법 체계 잡기 어렵습니다. 이 틀은 그래도 계속 보시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공법은 이렇게 체계가 이렇게 익숙하긴 한데, 그 공법을 체계를 잡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 내용이 서로 종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체계 잡는 건 뭐예요? 목차 쓰면 그게 체계인 거죠. 그게 시험인 거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한눈에 한쪽에 다 집어 넣으시라고요. 장과 절 하면은 25줄밖에 안 돼요. 그건 너무 아깝고, 굵은 1번, 굵은 2번까지 해서 국토계획법 한눈에, 그게 체계입니다. 그걸 자주 보시면서 56쪽을 보면서도 옆에 그걸 놓고, 57쪽을 보시면서 그걸 옆에 놓고, 그거는 직접 손으로 쓰시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좀 한 2번, 3번 순환 지난 다음에는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시면, 한 번만 써놓으면 두고두고 보시니까 그건 손으로 쓰시는 게 도움입니다. 57쪽이요. 7장 개발행위 허가, 7장 1절 허가대상 개발행위, 굵은 1번 허가받아야 되는 것, 작은 1, 2, 3, 4, 5 5가지가 있고요. 굵은 2번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첫 줄이 있고, 제일 아랫줄에 다시 걱정되니까 허가받으라. 59쪽이요. 굵은 3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 양괄 1번 허가 기준이 있고, 양괄 2번 세 가지로 나눈다. 둘째 줄 중간 땅을 뭐라고 하고요? 유보용도가 뭐가 있고요? 자기생이 있죠. 양괄 3번 자기생에 대한 성장 관리 방안이 있습니다. 60조 7장 2절 개발행위 절차. 그 표 절차도 에서요. 당연히 두 줄짜리 표의 첫째 줄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 받고, 허가 받는 다음에 개발행위 하고, 허가 받은 대로 했는지 검사 받으면 끝나게 되죠. 61조 굵은 1번 허가 신청, 굵은 2번 허가. 다음 조 62조 굵은 3번 개발행위, 양괄 1번 이행 본증금, 양괄 2번 허가 위반 때, 굵은 4번 준공검사로 끝나게 되죠. 지금 보신 게 뭐였고요? 절차를 보신 거죠. 7장 3절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 못한다 허가 없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8글자 똑깨끼면 됐습니다. 65쪽이요. 7장 4절 개발할 때 시설 모자라면 안 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몇 번 하시다 보면 그림을 다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림에서 어느 자리쯤에 뭐가 있었든지 어느 자리쯤은 떠오르는 거죠. 그 내용은 몰라도요. 그리고 쪽수는 몰라도요. 여기에 어떤 내용, 요 단어를 몰라도 책에 이쯤에 있었다는 건 떠올라요. 요것만 떠올라요. 몇 쪽인지도 이름도 모르지만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쯤에서 봤던 것 같은 아슬한 추억은 떠오릅니다. 굵은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목차 여기서는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굵은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까지가 있죠. 자, 여기까지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내용을 보셨고, 다음 내용이요. 69쪽에 8장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토막이죠. 그 토막이면 다 끝이고요. 먼저요. 굵은 1번 시범도시, 국토계획법에 시범도시 제도가 있다. 그걸로만 2번 나왔습니다.
누가 지정했냐고도 나오지도 않았고요.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뭐 국비 지원이 나오겠죠. 뭐 무슨 모범도시, 그러니까 뭐 모범지구를 정할 수 있다. 굵은 2번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얘기를 들으라고요. 허가 등 국민에게 이익되는 처분을 했다가 허가가 뭐예요? 금지의 해제이죠.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개발행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내줬다. 또 허가를 어느 사람이 받았다.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됐죠. 이익되는 처분을 했다가 허가 취소 등 그것을 뺏는 처분 하기 전에 해당 국민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관청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허가를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할 얘기 있잖아요. 아, 왜요? 그러니까 이랬는데 왜? 그러니까 할 얘기 들어보라고요.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군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즉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된다. 1번 개발행위 허가 줬다가 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으라. 2번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지정했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으라. 3번 실시계획 인가 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으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건 그 특정 국민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요. 굵은 2번 청문 허가 등 국민에다가 표시하시고요. 그러니까 특정 개인 쓰시죠. 그러니까 특정 개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특정 개인, 어느 특별한 개인에게 이익 줬다가 뺏기 전에 얘기 들으라 라고 하는 거죠. 관청 내부의 문제는 청문이 아니고요.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어디다 도로 만든다. 그런 것들도 청문사항이 아닌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국토계획법 내용을 보셨고, 국토계획법 12문제이죠. 12문제 중에 그러니까 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게 가장 귀찮고 나머지는 앞부분에 있기도 하고 또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제 농지법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시간 끊어서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